여러분, 지난 100년 만에 가장 큰 세금 혁명이 바로 지금 시작됐습니다. 바로 15%라는 이 숫자 때문인데요. 이게 대체 뭐길래 전 세계 기업들의 운명을 바꾸고 또 우리 삶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걸까요? 오늘 그 거대한 변화의 막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아니,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 거대 기업들 말이죠. 돈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버는데 왜 세금은 그렇게 쥐꼬리만큼 내는 걸까? 참 이상하죠. 근데 놀랍게도요, 그 비결이 아주 간단했습니다. 바로 아주 오래된 규칙을 기가 막히게 이용한 거였어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쓰는 세금 규칙은요,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그러니까 공장에서 굴뚝 연기 피어오르던 그 시절에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세상은 스마트폰이랑 인터넷으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다국적 기업들이 바로 이 허점을 파고든 거죠. 이익을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마치 유령처럼 옮겨다니면서 세금을 교묘하게 피해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그 길고 길었던 세금 숨바꼭질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왜냐고요? 전 세계가 손을 잡고 역사적인 합의를 이뤄내면서 더 이상은 숨을 곳이 아예 없어져 버렸거든요.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뱁스라는 게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해서 세금 깎아주는 곳으로 이익 빼돌리기 전략이에요. A기업이 세금 싼 나라로 이익을 옮기니까 다른 나라들이 안 되겠다. 우리도 세금 깎아줄게. 우리한테 와. 하면서 너도 나도 세율을 낮추기 시작한 거죠. 이게 바로 끝도 없는 바닥을 향한 경주였습니다. 누군가는 이득을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이 제로섬 게임, 이 미친 경주를 멈춰야 했겠죠. 그래서 드디어 세계가 함께 나선 겁니다. OECD와 G20가 머리를 맞대고 내놓은 아주 획기적인 해결책.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필라2, 즉 15% 글로벌 최저한세입니다. 네, 바로 이 숫자 15%. 이게 새로운 규칙의 심장입니다. 이제부터 거대 다국적 기업들은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 돈을 벌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최소 15%의 세금은 내야만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물론 동네 가게까지 다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타겟이 아주 명확합니다. 연 매출이 7억 5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이 넘는 진짜 초거대 기업들 말이죠.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들을 딱 겨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죠. 과연 그걸 빈틈없이 거둘 수 있을까? 기업들이 또 다른 꼼수를 찾아내지 않을까요? 바로 여기서 필라2의 진짜 기가 막힌 점이 드러납니다. 이건 그냥 15% 내세요 하는 단순한 규칙이 아니에요. 기업이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든 아주 정교한 삼중 안전망이거든요. 이 안전망이 어떻게 작동하냐면 마치 3단 폭포 같아요. 첫 번째 단계의 나라가 세금을 거둘 기회를 놓쳤다? 괜찮습니다. 그럼 그 세금 거둘 권리가 두 번째 폭포, 즉 다음 나라로 흘러가요. 거기서도 못 거뒀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폭포가 딱 받아냅니다. 이 3단계 방어선에 각각 이름이 있는데 바로 QNDMT, ISEL, 그리고 UTPR입니다. 자, 그럼 순서를 한번 볼까요? 1번 타자는 QDMTT. 소득이 생긴 바로 그 나라가 이 세금 우리 거야 하고 먼저 깃발을 꼽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나라가 세금을 안 걷겠다? 그럼 2번 타자 IIR이 등판합니다. 바로 본사가 있는 나라가 그럼 우리가 거둘게 하고 가져가는 거죠. 근데 만약 하나 이것까지 안 통하면 최종 병기 UPTR이 등장해서 그룹 내에 있는 아무 관계없는 다른 나라가 남은 세금을 싹 걷어가 버립니다. 정말 촘촘하죠? 이 구조를 보면 각 나라 정부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기업이 내 세금을 다른 나라가 가져간다고? 그럴 바엔 차라리 우리가 걷고 말지. 그렇죠.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남 좋은 일 시키기 싫은 게 당연하잖아요. 결국 모든 나라가 스스로 우리도 QDMTT 도입할래 하고 외치게 만드는 정말 똑똑한 설계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글로벌 규칙이 바로 여기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특히 우리가 정말 사활을 걸고 있는 반도체 산업 있잖아요. 이 반도체 산업을 키우려는 우리의 국가 전략이 이 새로운 글로벌 규칙과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25%.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K-칩스법이 주는 혜택입니다. 반도체 같은 핵심 기술에 투자하는 대기업한테 세금을 무려 25%나 깎아준다는 건데요. 이건 정말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히는 아주 파격적인 지원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문제가 터집니다. 똑같은 세금 혜택이라도 필라트 관점에서 보면
좋은 혜택이 있고 나쁜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K칩스법은 나쁜 혜택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세금 고지서에서 그냥 돈을 빼주는 방식이라 기업의 실제 세율을 15% 밑으로 확 끌어내리거든요. 반면에 미국의 칩스법은 좋은 혜택이에요. 혜택을 소득처럼 주기 때문에 실제 세율은 15% 이상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죠. 그러니까 이 작은 방식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나비 효과를 불러오는 겁니다. 바로 이게 한국이 빠진 딜레마의 핵심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정부가 K칩스법으로 삼성전자에 1,000억 원을 지원해줬다고 칩시다. 근데 그 혜택 때문에 삼성전자의 세율이 15%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 예를 들어 미국이 15% 안 되네? 나머지 우리가 걷어갈게 하면서 그 1,000억 원을 세금으로 그대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정말 황당하죠? 우리나라가 준 보조금이 고스란히 다른 나라 세금으로 들어가는 이런 아이러니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필라토는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외국 기업 투자를 유치하던 그 경쟁의 룰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고 있어요. 예전에는요, 외국 기업한테 우리나라에 공장 지으면 5년 동안 세금 100% 면제, 이런 세금 파티를 열어주는 게 최고의 투자 유치 전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략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왜냐? 우리가 세금을 0%로 만들어줘봤자 그 기업의 본사가 있는 나라가 IRR 규칙에 따라서 그럼 15%는 우리가 거둘게 하고 다 가져가 버리니까요. 아시아 국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참 재밌습니다. 우리나라가 2024년에 IOIR을 가장 먼저 시행하면서 총대를 맸어요. 사실상 선두주자로 나선 거죠. 그리고 2025년에는 홍콩이 본격적으로 참전하고 우리는 UTPR까지 도입하면서 완전체로 나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변수가 하나 있어요. 바로 우리의 최대 교역 파트너인 중국. 아직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안개 속이라 다들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기업과 정부는 각각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새로운 생존 전략을 한번 짚어보죠. 먼저 기업들. 이제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세금 아끼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런 건 다 정리해야 해요. 대신에 필라투 계산에 필요한 수백 가지 데이터를 관리해야 할 새로운 시스템부터 만들어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실제로 일하는 곳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완전히 재편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세금 깎아줄게 투자해줘라는 말은 안 통합니다. 경쟁의 축이 바뀌었어요. 세금 대신 필라투에 걸리지 않는 직접 현금 보조금을 주거나 아니면 도로 깔아주고 항만 지어주는 식의 인프라 지원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잠깐 지나가는 유행 같은 게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 비즈니스의 지형을 바꾸는 근본적이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전 세계에 15%라는 세금의 최저선, 일종의 바닥이 깔렸습니다. 더 이상 세금 깎아주기 경쟁은 의미가 없어졌죠. 그렇다면 앞으로 국가 간의 경쟁, 기업 간의 경쟁은 과연 무엇을 중심으로 펼쳐지게 될까요? 어쩌면 이 질문이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가장 중요한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